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전준철 변호사 2차 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특검을 전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총장 들어가서 우리가 전주특검을 지금 대변인이 아니잖아. 전주철 지금 제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면 되나? 정청래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 간접 사과한 데 이어 보신 것처럼 어제 최고위에선 직접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명계에서는 제2의 체포 동의안이냐, 제2의 체포 동의안이냐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 추천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본질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이른바 명청 갈등이 본질이냐. 지금 이거잖아요. 네. 근데 외형적으로는 특검 추천을 놓고 지금 벌이는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 이게 제2의 체포동의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갈등은 이게 그냥 특검 추천 하나의 사안만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라면 그냥 여기서 일단락 사과했으니까 끝나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한꺼풀 딱 벗겨보면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 거에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 라운드가 끝난다고 해서 명청 갈등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은 심각한 당내 잡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 두 사람 사이에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그냥 어떤 한 라운드의 종료 정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당사자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치적 음모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친명계 최고위원이 전준철 대변인이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최고위원이 또다시 전 변호사를 감싸면서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갈등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더 가죠. 저것이 기본적으로 그 주도권 경쟁을 마치 당대표와 그 주변이 대통령과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네. 아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어쨌든 저의 상대에서 상대로 주장을 강하게 피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하면은 그 내막을 사전에 충분히 납득이 되게 설명을 받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오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무엇이냐면 이 당 대표나 아니면 이 추천하는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절차와 과정, 그다음에 공유, 그리고 수의 이런 것들을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아니면 모든 거를 본인 주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지금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느냐 이런 거에 연장선 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지금 표출되고 있다. 특히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어떤 어젠다를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유튜버 김어준 씨가 정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요한 건 대북 송금이 아니라 횡령 배임 관련 일부만 담당했다. 이게 사실이면 이렇게까지 헛되이 떨 일이 아니거든요. 정청래 대표를 친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체 누구를 친명이라고 분류할 수 있냐고 마치 반명처럼 몰고 가요. 이제 다 결과를 알고 보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들으셨듯이 전준철 변호사 해도 되는 인사였고 정청래 대표가 친명이 아니면 누가 친명이겠냐면서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최 의원님, 그러면 명청 갈등을 사실상 부정을 한 건데 이게 있다고 한다면은
김어준 씨가 공개적으로 정 대표 손든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우리 언론에서 그 뭐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이라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는 정치의 실질적인 배후가 김어준 씨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것이 잘 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아 이거는 잘못된 인사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 약간 애매한 지점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전준철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는 이른바 이성윤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호사 때 변호사 업무로서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변호한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서로 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 씨가 아 이건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해도 되는 인사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김어준 씨는 이제 무작정 정청래 대표를 감싸기에 나선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아 그래 김어준 씨가 역시 뭐 정청래 대표의 배후에 있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확인한 모양새가 됐어요. 저렇게 되면 갈등은 해소되지도 않고 김어준 씨가 이른바 민주당 진영 전체에 가지는 영향력도 반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네, 방금 그 최 의원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기획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좀 자초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검 추천이 문제가 없고 할 사람을 했다라면은 대통령의 반응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의 저런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이런 사람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정무 라인이 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과 청와대 간에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가동되지 않고 해가지고 좀 불쾌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아, 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불쾌해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본인이 대통령보다 정치나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고 인사권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자세다, 태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 언급을 시작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합당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인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지방선거 전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어렵다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뭐 그 경제 분야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BC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B는 뭐 베네핏 팩터라 그래가지고 이득이 되는 거, C는 코스트 비용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건데 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당이 받아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 지지층 쪽에서 반대하는 거를 해가지고 2, 3%짜리를 끌어안는다. 그게 코스트가 큽니까? 베네핏이 더 큽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의 분열로 일어나는 갈등 비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라는 예민한 어떤 그 후보들의 권한을 다투는 그 시장이 열리는 앞에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 문제로 이게 치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 기류를 읽고 먼저 이 합당 제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철회보다는 이제 철회는 너무 이제 코스트가 크니까 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코스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좀 약간 유보하는 식으로 이게 방향은 우리가 동의하는데 내가 좀 거칠었으니까 좀 좋은 방향을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자. 그런데 지금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우선 선거를 치르고 이후에 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하지 않을까, 출구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조국 대표가 설 연휴 전 13일까지라고 합당 데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책임 떠넘기기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조 대표의 의도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왜냐면 사실은 본인과 합당을 이제
그 합의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내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진전이 안 되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에서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데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결국은 조국 대표의 정치적 그 역량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조국 대표가 그동안 민주당의 뭐 거의 그 뭐라고 할까요? 뭐 부속 정당 비슷하게 행동을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뭐 대선에서 후보도 안 내고 독자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지금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어찌 보면 조국 대표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뭐 2, 3%짜리 뭐 그거 하고 우리가 지금 왜 해요? 뭐 이런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만약에 그 과거의 기세를 보여줬다면 지난 총선에서 그래도 12석을 확보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기세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이렇게 푸대접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이 여기까지라면 본인이 뭐 13일이든 며칠이든 아무리 시한을 정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독립변수소 조국혁신당을 그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 대표의 역량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친한계는 숙청 정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최고위의 의결이 없었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제명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윤리위가 무슨 뭐 윤리적 기관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보신 것처럼 친한계에 대한 줄 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명된 김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인데 위원님,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방선거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당이라는 거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서 그 국정을 자기들이 찾아오기 위한 게임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리드하는 국민의힘의 저런 상황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냐?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랫동안 이 정치를 취재해온 기자로서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요, 결국 이제 적전 분열 뭐 이런 느낌이 명확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를 이기는 길이 아니고 선거를 오히려 지는 길로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아마 적어도 중립적인 사람은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걸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 등 주류가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제 다 너무 눈에 보이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장 위원장으로서 시당 전체 의견이 아닌 걸 전체 의견인 것처럼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문을 냈다는 게 이유인데 이게 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그러면은 한동훈 제명은 전체 의견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나는 당대표로 선출됐으니까 선출직으로서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서울시당위원장도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선출직이잖아요. 네. 그럼 서울시의 당원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한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당 운영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독재적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배현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를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 대표는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는 기존 입장 외엔 대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장 대표의 의중은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사실 의견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게 목표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보기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위상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른바 당내의 경쟁 세력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다 쳐내는 이런 이제 이른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자들 입장에서 저런 그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저거는 진짜 대사를 앞두고 일을 그르치는 쪽으로 오히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내에서 누구도 당내에 사실 기라성 같은 정치 중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그냥 마치 자기 일이 아닌 듯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 제가 보건대는 저는 뭐 국민의힘을 굉장히 오래 취재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지금 전신 역사까지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처음 보는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에서는 이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했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당 윤리위원장은 아무래도 장 대표 측 사람이고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제 배 의원 측 사람일 텐데 이렇게 맞불로 징계를 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아니라 무기라는 거죠, 지금. 네. 정치인들의 무기가 돼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고성국 씨가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고 하는 거는요. 국민적, 국가적, 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 사유가 저는 명확하게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심지어 저는 제명해야만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배현진 의원도 그것을 하는 과정과 절차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게 하는 빌드업 과정이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싸움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제거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유튜버 전한기 씨는 내일까지 윤어게인 절연에 관련돼서 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응답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직접 응답하실 거라고 보시죠? 글쎄 장동혁 대표가 그전에도 이제 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유튜버나 아니면 일부 극단적인 뭔가 그 유튜버에 대해서 그래도 제1야당이 대표라는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동안 겪어온 그 정치 상황을 보면 그런 점에서 이제 전한길 씨가 지금 대표를 상대로 그 나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면 정치 지형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고 할지라도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일개 유튜버에 의해서 저렇게 뭘 요구받고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정도로 정말 정치적 위상이 추락했는가 하는 그런 굉장한 어떤 자존감에 저는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잘 판단을 하고 저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치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장 대표가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 주호영, 추경호, 유영하, 윤재옥, 최은석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텃밭은 과열 경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나 뭐 부산 이런 데는 오히려 도전장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이해 타산, 계산기만 이제 두들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대구에 이렇게 몰리는 모습은 그런 계산기를 두드릴 수는 있겠으나 보기가 참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구는 누가 가도 된다라고 느껴지는 모습으로 이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구 유권자들을 조금 불쾌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